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지킴이 이쌤, 가지쌤입니다. 오늘은 출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출산 이러니까 제가 첫애를 낳을 때가 잠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큰애가 예정일에서 20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그때 당시에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날을 잡아가지고 유도분만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아침 10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서 유도분만 촉진제를 맞고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이 반복적으로 오는데 아기를 언제 낳았냐면 아침 10시에 가서 새벽 2시 40분쯤 낳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진짜 순간에 그냥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도 허리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파서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은 여러 가지로 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통증을 최소화시키거나 무통 분만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출산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 흔적 없이 낳는 것이 아니라 낳을 때만 무통인 거지 또 상처가 아물고 또 몸이 회복되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통증은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출산에 대한 부담이 한 사람에게는 없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또 잘 겪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대를 잇는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딸을 낳았다고 하면 그까짓 거 이렇게 하면서 홀대를 하거나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아예 딸 낳았다고 할 때 와보지도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딸 낳고 또 그 다음에 또 딸을 낳고 딸을 둘을 낳는데 둘 낳을 동안에도 한 번도 병원에도 집에도 안 와보셨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명절 때 이제 가게 되면은 빨리 또 아들 하나 낳아라 이렇게 자꾸 아들 그러시니까 이제 아기 낳는 거에 대한 본인들 간에는 그만 낳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딸을 더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 낳기로 합의를 했는데 부모님이 볼 때마다 아들 그러니까 부담되어서 이제 명절 때도 어떤 행사 때도 시댁에 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옛날 분들 생각은 어떠느냐 하면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몇 명이든 낳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대가 끊긴다. 제사 문제에 대해서 또 제사밥을 얻어먹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아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요즘에 인터넷으로 제사를 지낸다라는 분들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명절 때 정부에서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해서 안 갔을 때 며느리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봅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제사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출산에 대한 부분 또 육아에 대한 부분은 자녀 당사자들의 문제인 것이지 부모님들이 거기에 몇 명 낳아라, 딸을 낳아라, 아들을 낳아라, 몇 명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개입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개입해서는 안 될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부모님의 역할이 어떤 면에서는 먹여주는 것에 굶기지 않고 먹여주어서 기르는 부분을 잘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자녀들에게는 먹여주는 그 이상으로 놀아줘야 되고 경험시켜줘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들어가는 비용 면에서도 사실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아기를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공부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돈의 단위 가치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만 지금
지금 과외 한 가지만 시켜도 뭐 100만 원 넘는 과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사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낳아서 교육을 시키고 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요즘에 맞벌이를 하기도 해서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줄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때 본인들이 결정할 부분인 거지 부모님들이 강요해서 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개입하지 말자 하는 것이 저도 시부모 된 입장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남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글쎄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출산할 때요 남편이 친구들하고 스키 타러 갔어요. 제가 출산할 때요 남편이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갔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그러한 남편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베란다에서 바깥을 한참 내려다보고 있는데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갔는데 그 이유가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아내도 무섭듯이 남편도 무서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무서운 순간에 남편이 밖에서 기다려주거나 이렇게 같이 간접적인 그 출산에 대한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갔다? 물론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볼 때에는 굉장히 서운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출산할 때 여러분들 무섭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그 출산을 회피하지 마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서로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마음에 남지 않으면 기억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출산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